나는 도시에 살고 싶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또 사람을 만든다.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의 데이트 별마당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시장이 아니라 도시를 사랑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개인 이재준 자격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예, 수원도 도시입니다. 도시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였고 노력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거를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라고 규정하는 이 도시는 뭘까요? 정착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중세 이후까지 성곽과 시장이 있는 곳 이렇게 됐는데, 중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도시의 개념이 정치, 경제, 행정의 수요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삶의 터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5만 명을 기준으로 도시라고 규정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도 5만 명 이상은 도시, 밑으로는 군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구의 나라들은 인구가 더 작은 규모로 구분합니다. 15,000명 정도 이상이면 도시로 구분해서 유럽과 미국 같은 데는 도시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채워주실 분이 있나요? 나는 도시에 살고 싶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습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고요. 북미 쪽, 유럽 쪽은 도시화율이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대륙은 또 아시아에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또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환경 결정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의 또 생물의 행태를 결정한다라는 것인데,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도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가 흥망성쇠를 했습니다. 만들어지고 지속된 도시도 있지만 만들어지고 소멸된 도시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도시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와 문화와 삶을 결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는데요. 고대 도시의 기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BC 5,500년 전에 수메르 우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에 우르라는 지역이 현재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고대 도시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훨씬 더 앞에 성문법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BC 5,500년 전에 이미 성문법을 발견하고 도시를 만들고 행정을 하고 또 정치를 했던 곳이죠. 이게 문명 발생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고, 조금 뒤에 발전된 것이 도시국가로 우리 신화나 소설에서 많이 읽었던 아테네 등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0,000명에서 5만 명 사이밖에 안 됐습니다. 또 그 뒤에 발전된 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도 우리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 또 신화에서 봤지만 인구 1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긴 역사 시절에 도시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는데 상업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부터 지금 이 중세까지 대부분의 도시가 1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장안도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세 말까지는 도시를 악의 축이라고, 악의 소굴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 흑사병 같은 게 오면 흑사병으로 유럽은 거의 3천만 명이 죽을 정도로 전 대륙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언제부터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800년경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의 인구는, 전 세계의 인구는 거의 2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BC 시절 전에는 뭐 몇천만 명, 1억 정도였는데 중세 천년을 2억 명으로 계속 유지했습니다. 왜 증가를 못했느냐?
잉여 생산물이 농업은 했지만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 기아, 전염병 때문에 그 2억 명을 간신히 유지해갖고 있다가 AD 1000년 정도 돼서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10배, 100배, 1000배로 증가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많은 거대 도시들이 생겨났는데요. 1000만 인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8%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도시들을 꼽으라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제일 먼저 거대 도시로 성장한 뉴욕. 두 번째가 세계 금융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런던입니다. 제일 전 세계에서 큰 도시가 동경입니다. 도쿄입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주간지가 매년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3년째 1위를 하고 있는 1위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서울은 몇 번째일까요? 80위 정도의 수준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는 5번째 도시, 부산이 6번째 도시인데 살기 좋다는 것은 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제가 잘 들여다보니까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내지는 않았어요. 공공시설률, 녹지율, 도로율 등의 데이터만 갖고 평가를 했는데 세종특별시가 1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도시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조금 말씀드리고 도시가 사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도에 드디어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공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농촌 인구들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난개발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거환경, 위생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마어마한 전염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었습니다. 지금 도시가 발전한 것은 농경이 풍부하게 성장을 했고요. 또 위생 상태, 상수도, 하수도가 잘 발달되는 겁니다. 거기에 쓰레기 문제를 잘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 네 가지 때문에 도시가 급성장하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 뒤에 이 나왔던 도시 이론이 그 도시의 근교에 전원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상을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리치워스라는 도시를 처음 만든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 도시 이론을 주창하고 직접 2개의 도시를 영국에 만들었는데 저는 도시학자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하워드 생각을 읽어보려고. 근데 공간이 다이어그램처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이때는 이 전원도시가 생겼던 이론이 철도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외곽에 빠른 속도로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철도와 더불어 자동차가 발달하기 시작해서 도로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환경오염이 드세서 이제 환경친화 도시를 주창하게 되고 바깥의 도시에 전원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 안에서 출퇴근을 멀리하지 않는 집적 도시, 컴팩시티가 탄생하는 그런 도시정책의 흐름이 그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 도시가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있고요. 양극화, 또 도시가 너무 과밀돼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아시아에 있는 도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인구 증가율과 도시와 농촌에 사는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도시에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도시가 갖고 있는 2가지 큰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라 그러면 이 합계 출산율과 1인 가구의 이야기를 좀 들 수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임 여성 15세에서 49세 여성이 평균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평균치인데 예전에는 뭐 4.5 정도까지였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합계 출산율도 대체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1 정도, 1.24, 1.48 정도에서 모든
서구의 나라들이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가 그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고요. 또 더불어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가 40%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5개, 6개 대학의 대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건. 그리고 거꾸로 저 지방에 소멸된다고 하는 지역들, 농촌에 가면 1인 가구가 또 40%에 육박합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앞으로의 도시 문제, 도시 계획, 도시의 발전을 꼭 도모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욕망을 잘 발현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발현시킨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욕망 속에서 역사가 진보했고 산업이 발전했고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꿈이라 그러는데요. 시민의 꿈을 잘 만들어서 총합해서 구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욕망, 욕구, 희망, 꿈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영국의 인류학자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집단지성의 이론을 완성해서 지금까지 널리 퍼졌는데 이게 뭐냐면 가죽 품평회라는 가축의 품평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800명의 관중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소의 전체 무게의 평균을 한번 맞춰볼까요? 하고 그 800명한테 써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800명이 추정해서 평균값을 낸 값과 실제 무게 일일이 달아봤더니 그 평균값하고 1파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집단지성의 힘이 놀랍구나. 이 힘으로 세상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는 세상보다는 집단의 의견을 총합한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깨닫고 집단지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재보면 더 빠르지 않고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가축은 그렇습니다. 직접 재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꿈, 욕망은 우리가 재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23년 전 2001년 9월 21일 바로 오늘입니다. 23년 전 오늘 비행기 폭파로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4,500명의 뉴욕 시민들이 건축 과정을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서 메모리얼 건물과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축 과정에 우연히 시민 참여 도시를 어떻게 할까를 연구를 하다가 체육관에서 4,500명이 이 건축 과정을 토론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집정민주주의가 이거구나. 이 어려운 건축을 어떻게 시민들하고 이걸 결정할까? 간단한 게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의 기술적인 것은 건축가들이 다 만들어요. 대신 대안들을 여러 차례 내고 그 대안을 결정하는 걸 시민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대안을 토론하고 제일 좋은 안으로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재건됐습니다. 또 하나 도시를 이야기한다면 꾸리치바입니다. 아주 우수한 도시 정책들이 많아요. 교통 정책이 가장 우수하고 서울시가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 체계를 이루고 있고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녹지 비율이 있습니다. 또 여러 우수한 건축물들이 있어서 방문하실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 행궁동을 잘 알아요. 이 행궁동이 이런 드라마, 영화, 또 뭐 여러 촬영지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 행궁동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12년 전에는 세 개 건물 중 하나는 점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동네가 임대료가 싼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점집이 몰리는 데가 주로 제일 세태한 지역이에요. 행궁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을 2013년도 생태교통 마을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상인들,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오늘날의 행궁동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생태교통을 통해서
동네를 변화시켰고 멋진 데이트 코스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또 가족들과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행궁동이 곧 망하게 생겼어요. 서울에 유명했던 가로수길, 성수단길, 무슨 길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망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주, 건축주가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요. 어느 정점에서 가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근데 임대료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의 생리상 올라간 임대료가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임대료가 건축물의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지금 행리단길도 건축주들도 다 그러면 임대료 못 받게 생기잖아요. 내리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서로 상생하지 못하니까 지금 법에 지역 상생 구역이라고 딱 지정을 하면 임대료를 5년 동안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합의를 봐서 올릴 수 있는 지금 현행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혁신적으로 잘 자란 행궁동이 행리단길이 더 번창하려면 지역 상생 구역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세계 여러 도시 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학자인 모네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동거리를 줄이면 삶의 질이 높을 수 있는데 이동거리를 줄이는 또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만에 거리에 모든 서비스를 다 받으면 좋겠다. 일자리, 병원, 교육, 상업. 이 15분 도시를 많은 전 세계가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야. 내가 통근거리 때문에 1시간 반을, 2시간을, 3시간을 자동차, 버스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이런 데 공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여러 도시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마스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프로젝트에서 논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자동차를 좀 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만들 수 없을까? 2개의 큰 직사각형 안에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요. 이 개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의 차량만 움직이게 하고 인구 4만 명을 구성하는 마스다르 도시입니다. 주변에 있는 태양열 에너지로 공급을 하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사막에다가, 근데 인구는 우리 수원만큼의 120만을 수용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공업, 상업, 주거, 녹지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철도나 버스, 자가용으로 움직이게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5분 안에, 15분 안에 일자리도 있고 다 즐길 거리가 있는 겁니다. 19년에 만들어진 이 허드슨 야드, 뉴욕에 있습니다. 이 8개의 빌딩 안에 일자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다 있습니다. 주거도 있고요. 이렇게 컴팩시티로 만들었던 사례가 하나 있고, 작년에 완공한 아자부다이라는 일본의 동경에서 유명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는데, 이런 사례들을 우리 수원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을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왔는데, 가장 제 머릿속의 화두가 이 두 패러그램입니다. 과연 전문가, 나는 누구인가? 전문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권력의 신여인가? 자본의 노예인가? 자본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고 저 사람한테 고용돼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늘 그런데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나이가 좀 들고, 그런데 굴하지 않고 좀 노력을 해서 가다 보니까 나는 좀 창조적인 일에 좀 학습된 사람이라서 시녀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창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붙였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자세히 보시면 제 말씀에 더욱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님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머니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So I'll let you in, knowing tomorrow. 어머니와의 소통인데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언어인지는 잘 몰라요. 표정과 내용과 이 행태를 보고 이 아이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느냐?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그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나이가 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예전은 도시 설계를 할 때, 도시 계획을 할 때 아름다운 걸 만들려고 하고 효율적인 걸 만들려고 하고 뭔가 기념비적인 걸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걸 이용하는, 사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거꾸로 공급자인 내가 원하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도시고 진짜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자, 마지막인데요. 제 인생 철학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종교 공통점이 이 세 개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옛날 10년 전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먹고, 또 인도에 가서는 기도하고, 발리에 가서는 사랑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모든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읽어주는 남자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